과감한 대도약, 담대한 혁신, KMAC가 대학의 혁신을 응원합니다. 고등교육은 이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은 낮아지고 있고 지방대학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에는 미충원 인원만 8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과감한 대도약을 어떻게 추진해봐야 할 것인지 대학의 과감한 대도약을 위한 KMAC의 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 충원율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지방대학은 89.2%라는 충격적인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 대학 입시의 결과를 보면 2024년에는 미충원 인원만 8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나머지의 대학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요? 고등교육의 또 다른 위기는 등록금 동결입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과연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기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대학이 또 우리의 학생이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대학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모든 대학도 동일할 텐데 해외 대학에서는 이 사례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포드는 비전 2025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 2025의 유효기간은 2100년까지를 내다보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비전 2025에 보면 스탠포드에서 지향하고 있는 4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루프 유니버시티입니다. 오픈루프라는 개념은 정규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학교 언제든지 오가면서 평생에 걸친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 또한 스탠포드의 담대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드 에듀케이션입니다. 페이스드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1에서 4학년까지의 정규 학기가 아니라 3가지 단계로 학년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년이 아니라 수준으로 이것을 구분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처음에 초보적인 단계, 중간 단계,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 이런 형태로 단계를 나누어서 자유롭게 학기를 열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엑시스 플립이라는 것입니다. 축을 뒤집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스탠포드 2025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스탠포드에서 내세우는 이 2025년의 비전에는 축을 뒤집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식의 체계로서 성적을 매기던 방식에서 떠나서 본인이 습득한 스킬의 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어필할 수 있도록 스킬 프린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이 또한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마다 각각 고유한 스킬 프린트를 구성해서 성적표를 대신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식들을 활용하는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실습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들을 결합해서 실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랩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에 가장 가까운 문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마지막 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혁신의 핵심은 정형화된 기존의 대학의 많은 틀을 깨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학기에 대한 인식, 학년에 대한 인식, 배움의 방법에 대한 인식, 교과 평가에 대한 인식들을 다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생활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담대하게 도전했다는 것에 스탠포드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스탠포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10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혁신을 준비해 가고 있고 그 실질적인 성공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독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미텔슈탄트 대학은 강소기업들과의 협업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5,000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그것이 단순히 서류상의 협약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살아 움직이고 또 기업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학의 취업률은 또 진학률은 합쳐서 9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업률과 진학률을 합쳐서 이러한 퍼센트라면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도 100%에 가까운 진출률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니즈와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를 발굴하고 산업체의 필요에 맞추라는 그러한 니즈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강소기업들과의 협약을 하면서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는 독일의 사례는 저희들이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학의 사례에서 보면은 유연한 학사제도,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의 노하우도 돋보이고 있는데요. 전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대해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사, 석사, 평생교육에 걸쳐서 이 대상자들이 어떠한 형태가 적합한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이나 온라인 교육의 사이트처럼 자신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쉽게 수강 신청하고 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대학의 약간 폐쇄적인 교육 과정의 구조들을 보면 이러한 대학에 열려진 학사와 행정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업 문화를 이끌고 있는 텔아비브 대학입니다. 텔아비브 대학은 애초부터 하나의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텔아비브 법과대학 그리고 2개의 연구소가 함께 통합하여서 이 텔아비브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텔아비브 대학의 놀라운 연구력은 교수 인용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QS 교수 인용지수 99.7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이 창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교육과정 구성의 특징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업에 특화되어 있는 학사 구조로 보면은 트랙, 학사 과정, MBA 3개의 과정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에 특화되어 있는 영역을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융복합 연구일 겁니다. 창업을 위해서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은 학부 때 학습을 하지만 이 융복합 연구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열매들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과 간의 벽이 높고 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드문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연구에 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융합 교육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란드의 창업 특화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알토 대학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바가 있고 알토 대학의 혁신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특화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대학 그리고 예술디자인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세 개의 대학이 모여서 같이 하나의 창업특화 대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우 필요한 세 개의 영역이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알토대학은 창업과 비즈니스에 특화된 이러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약 4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40여 개의 교육과정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알토대학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또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알토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전 세계의 38개의 기관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이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로 어떻게 협력하고 그 지식 체계를 넓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림공대는 생긴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작은 규모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공대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올림공대의 혁신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작은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혁신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그들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림공대의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깊은 사상과 철학,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올림공대의 혁신의 방향은 세상이 대학에 무엇을 원하는가, 대학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가에 관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Engineering for Everyone, 이것이 올림공대가 가진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긴 문장으로 비전을 설명했었는데요. 최근에 바뀐 비전에 보면은 매우 명확하면서도 본인들이 가진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림공대에서 특징적인 수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올림공대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평가 없이 온전히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운다고 하면 2학년부터는 융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3학년 때는 보다 개인적인 관심사를 가진 심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4학년에 이르르면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들, 기업의 문제가 됐든 이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가 됐든 또는 빈곤국가에 대한 문제가 됐든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다루게 됩니다. 길게는 1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의 수업을 통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지라는 명확한 기술의 가치와 방향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올림공대의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1학년 때 평가가 없는 이 체계를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때 평가가 없는 이유는 입시에 그동안 시달려 오고 모든 학업이 평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초점을 맞춰지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제를 탐구하고 그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성적에 구애받지 않은 배움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자유롭게 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체질이 된다는 것이 이 대학 4년 동안 지향하는 명확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올림공대는 아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또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기업과 실질적인 맥락에 맞는 학습들을 이루어지게 하고 또 기업에서 내놓은 정말 매출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기업에 리스크하지 않은 그러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교수님과 함께 기업과 함께 그리고 당장 사회에 나아가서 어떻게 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리얼 월드입니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 갔을 때 기업의 맥락 속에서 또 사회의 맥락 속에서 지역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벤치마킹의 포인트로 제안합니다. 과감한 대도약이라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적용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가치와 철학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추진해야 하는 혁신의 방향은 이와 분명히 색깔이 다를 겁니다.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학들의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학이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학생들, 우리 학교의 운영, 또 이 안에 있는 교수님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대학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우리의 답을 내놓는다면 그걸 통해서 사회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여가 대학을 살리고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보다 유연한 학사의 제도로, 그리고 교수들에게는 보다 마음껏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정교한 제도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는 또 산업체에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